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사춘기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청소년 여러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사춘기 굉장히 빨라졌어요.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보통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사이 때 2차 성징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시기가 아마 사춘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춘기를 심하게 겪지 않고 지나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아주 격하게, 격동적으로 그 시기를 지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상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나는 별로 이렇게 마음의 변화도 없고 나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괜찮아. 하지만 사회에서 중2병 하니까 현재 내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 그러면 나도 지금 중2병이 아닌가. 이런 사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춘기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본인이 가장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옆에서 보시는 부모님 마음도 굉장히 힘들지만요. 자, 사춘기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독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바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통 아이들이 5학년 정도가 되면요. 독서 논술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또는 선행을 하는 친구들, 수능을 조금 일찍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6학년 이후부터는 벌써 비문학 독해를 시작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점점 공부로 와 닿아가는 그 시기에 진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은 재미가 없는 거야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은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책을 싫어하냐면 나에게 맞지 않는 책, 그리고 나에게 너무 어려운 책을 싫어할 뿐입니다.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 경우 많죠. 그리고 판타지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뭐 로맨스 소설, 뭐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점점 비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와 독서를 자꾸 연결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책을 보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 엄마는 사피엔스를 읽으라고 그 책을 건네주죠. 또는 뭐 경제 관련된 책을 주기도 하고요. 자, 근데 아이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은 어떤 책? 나는 소설이 가끔 보고 싶기도 하고 또는 자기 개발서도 보고 싶기도 한데 엄마는 면접에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책들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춘기 아이들에게요, 책을 읽을 시간을 꼭 주셔야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학교 끝나고 또 학원도 가고요. 그리고 이동 시간에는 좀 쉬어야 되기도 하고요. 뭐 잠깐 친구들과 수다도 떨어야 하고요. 잠깐 게임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시간에 쫓기면서 살다 보면요.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뭐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이. 성공하는 유튜버들을 보면서 꼭 공부가 전부는 아닌데,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 보면은 한국의 부자들을 보잖아요. 보면 학벌이 꼭 좋지는 않은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런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춘기는요,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겪는 산후 우울증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흘러. 그쵸? 어째 눈물이 흐르고 이게 무슨 호르몬의 노예죠. 갑자기 오늘은 너무 기쁘고
또 갑자기 너무 슬프고, 또 갑자기 너무 화가 나고, 뭔가 이 감정이 좀 주체할 수가 없는, 나도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 바로 그런 마음의 격동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자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독서가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청소년기 때, 특히 이 사춘기 시절 때 아이들은요, 부모보다는 친구를 의지하는 경향이 더 크죠. 왜냐하면 친구는 어때요? 내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쵸? 근데 친구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나요? 근본적인 해결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같은 수준이다. 같은 고민의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날은 내가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해서 친구가 잘 들어줬어요. 근데 어떤 날은 나는 굉장히 평온한 상태인데 내 친구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나에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얘기했단 말이죠. 서로 피드백을 아마 주고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친구도 감정적인 소모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독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독서는 내가 나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대화의 상대, 내 마음을 터놓고 또는 내 생각을 마구마구 펼쳐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책은 나에게 그 어떤 피드백을 줄 때 글로써 또는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로써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책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든 화를 내든 소리를 지르든 책은 어때요? 답이 없죠. 그리고 그 대답을 다 들어줄 뿐이에요. 근데 왜 위로를 받는지 아세요? 그 책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는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면, 현재 나의 관심사, 그리고 나의 고민거리, 이런 주제의 책을 선택한다면 평소보다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간에 한 줄 한 줄을 읽어 나가면서 나의 경험을 자꾸 부합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는 왜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의 경험에 빗대어서 또 자신의 생각을 자꾸 작가와 함께 견주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이 저는 바로 사춘기 시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때 부모님이 어떤 추천 도서라든지 필독서, 이런 것들은 별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이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래요. 너 뭐 먹고 싶니? 아무거나요. 어떤 책 좋아하니? 아무거나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여전히 아무거나를 찾는다. 자, 책에 있어서도 어떤 책을 좋아하니? 저 아무거나 다 좋아요. 아무거나 잘 봐요. 그게 과연 좋은 답일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죠.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관심사에 대해서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찾아보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가는 게 싫은 아이들은요. 도서관을 함께 가되 간섭하지 마세요. 너는 너대로 책을 보고 또는 책을 고르고 빌려오고 나는 나대로 책을 보고 빌려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아이의 관심사나 고민거리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 키워드에 관련된 책을 한 10권 정도를 좀 시간을 내서 아이가 짬짬이 보다 보면요.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현재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각 저자들이 말하는 공통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공통점들을 연결짓고 또 연결짓다 보면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현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진부한 그런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 책을 보면서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대로를 표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는 독서는 뭐냐면 저는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내 마음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독서이기 때문이죠. 이 마음을 위한 공부 독서들은요.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얼마나 쌓고 모르는 어휘를 얼마나 정리를 했고 줄거리가 어떻고 저자의 견해는 어떻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책 한 줄을 읽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면 이 한 줄이 어떤 내 인생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는 정말 그 책에서 그 한 줄이 이 아이에게 인생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 자, 그러면 아이가 현재 하고 있는 공부나 학원을 다 끊으면 아이가 과연 그런 시간이 생길까요?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세요. 뭐냐면 바쁠 때에요. 더 많은 일들을 많이 생산했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지? 시간이 되게 많은데 뭘 해야 할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활동에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느끼는 시간을 가질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의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생산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짜투리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보통 뭐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비어요. 그럼 그 시간에 보통 뭐 학습지를 한다던가, 뭐 가벼운 뭐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뭐 숙제 체크를 한다던가 이런 시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좋지만 한 뭐 3, 40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책 한 권 정도를 아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바쁜 아이들은요, 이동 중에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북을 제공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그 책에 대한 선택은요, 아이가 하게끔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사춘기 때 아이들이 어떤 책을 보면 참 좋을까요? 책을요, 읽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아이들은요, 실은 자기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꼭 제목이 전우치전을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장르를 보시라는 거예요. 장르를. 사춘기 친구들 생각보다 이 책을요,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왜냐? 이런 해학적인 글들을 보면서요, 세상을 비웃자. 지금 제목이죠. 세상을 비웃다. 왠지 끌려. 나도 세상을 한번 비웃고 싶어. 어떤 내용이 있을까? 과연 시대는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요,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고전문학 시리즈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출판사냐면요. 휴이넘이라는 출판사예요. 제가 출판사 관계없는 거 아시죠? 제가 좋은 책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토끼전도 있고 뒤에 보시면 있어요. 심청전, 흥부전, 홍길동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나왔던 우리나라의 이런 고전 문학들은요. 읽으면 어때요? 굉장히 통쾌합니다.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런 고전 문학을 통해서 이런 통쾌한 이런 사회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좀 보기 좀 쉬운 책들이요. 이런 전우치전이나 또는 서유기 같은 책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 보셔도 좋고요. 홍길동전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흥부전이라든지 이런 고전문학 시리즈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책을 뭘 볼지 모를 때 그때 이렇게 한 번씩 권유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완역본 중에서 좀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보통은 우리 엄마들은 또 이제 고전을 보게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실은 이런 고전은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재미있고 어떤 내용인지 끌리면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창비출판사에서 나오는 바로 완역본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제목은 사랑의 학교입니다. 총 3권으로 되어 있고요.
전 사랑의 학교를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동화책부터 들려주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점점 글밥을 늘려가면서 완육본까지 읽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책들은요, 아이들의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역본이고 고전이지만 조금만 힘을 내서 읽으면 자신의 생각을 이 책 글밥 하나하나에 다 녹여서 자신의 생각을 자꾸 견주어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친구는 우리 반의 누구랑 비슷해. 이 사랑의 학교라는 책, 이 내용 자체는요, 이 배경이 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 같은 것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꼭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바로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느낀 점들, 감정들을 한번 공유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완역본이나 고전류를 추천을 해줬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되게 재미없어 해요. 너무 만화책만 봤어요 한다면 그때는 약간 수준을 낮춰서 문고판부터 보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보름달 문고 시리즈예요.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시간가게. 느낌이 좀 오시죠? 굉장히 아이들이 바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무슨 스케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시간의 개념, 시간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책들은요, 중간중간 사파가 있기 때문에, 책을 잘 읽지 못했던 아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책들을 읽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고판, 이런 문고판을 보여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전의 내용을 또는 명작의 내용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실은 사춘기 시절은요, 이런 명작 시리즈를 조금 보면 이렇게 느낌이 많이 오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쉬운 책 중에 하나 시리즈가요. 바로 이런 아이세움 시리즈예요. 아이세움이나 또는 예림당, 예림당에서 나오고요. 또는 삼성 출판사에서도 다 이런 명작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꼭 이 출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좀 쉽게 나와서 제가 이 책을 하나 갖고 왔고요. 홍당무라는 책이에요. 이 홍당무 책 사춘기 친구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왜냐? 나름 공감대가 생겨요. 주인공을 보면서 같이 막 분노하고 같이 느끼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거 시간하고 책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집에 책이 없어 봐요. 이거 누가 어떻게 읽어, 그쵸? 아니면 도서관이라도 좀 데리고 가시던가.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 책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책을 안 봐요. 이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춘기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들 중에 하나는요. 바로 자기계발 동화입니다. 동화인데요. 제가 정말 추천해요. 네, 그래서 제 블로그에는 이미 이전에 한번 이 내용을 올렸어요. 유튜브에서는 처음 알려드리는 거고요. 위즈덤 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고요. 어린이 자기계발 동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출간 중이었었는데 저도 한 권 한 권씩 모았어요. 맨 첫 번째 책이요. 배려였고 화해였고 그 다음에 끈기, 나눔, 자율, 약속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청소부 밥, 경청, 용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이런 자기계발 동화는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봤지만 제목은 어린이를 위한이지만 나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배울 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많고요. 이 시리즈 중에서 아이들이 조금 재미있게 봤던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독서 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 이 시리즈 중에서 유난히 좋아했던 시리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 절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좋은 습관.
저는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아이들이 봐야 돼요. 좋은 습관 기르기, 뭐 좋은 학습 습관 기르기, 이런 책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실은 누가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자율. 이거 마찬가지죠. 실은 저도 이제 논술을 할 때 자율과 자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자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는, 즉 책임감까지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써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을 성찰하게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끈기, 이런 책이죠. 왜냐? 자꾸 우리 애들이 끈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이 끈기가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의 잣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이런 어린이 자기계발 동화를 보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류의 책들을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 뭐야? 야, 그 책 내용 뭐야? 이 책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어요? 이거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책 봤을 때요. 그런 거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말려고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내 아이가 잠깐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이런 책들을 보고요. 나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미래의 나에 대해서 또는 현재의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봤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값어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것이 진정한 독서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많이 쓰죠. 스마트폰 쓰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일반 휴대폰 쓰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휴대폰 없는 친구들은 자신만의 뭐 노트 같은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 구절은 나에게 굉장히 와닿았어. 그리고 이 구절은 좀 기억하고 싶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의 생각을 한 줄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책의 구절을 그냥 그대로 뭐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첩이라든지 가볍게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 적고 이 책의 출처 정도만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내가 다시 이 메모나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책에서 나왔던 거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을 출처를 모르면 찾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 또는 요즘 뭐 다 사진 카메라 많이 찍잖아요. 쓰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그 장면을 바로 사진으로 남기는 거죠. 사진으로 남기되 바로 앞에 이런 표지 같은 거를 함께 찍어두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책을 봤을 때 이 책의 일부분이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춘기 때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사춘기를 극복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나의 정서적인 이런 충만감, 그리고 뭔가 이런 허전함, 그리고 이런 것들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부모님이 어떤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이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이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럽니다. 야, 그럼 우리 그 책을 한번 정리해 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 마음을 위한 공부는요. 정말 마음을 위한 공부로서 그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